경종의 의릉. 의릉은 조선 20대 경종과 선희 왕후의 능으로 동원 상하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곡장을 두른 위의 봉분이 경종의 능, 아래의 봉분이 선희 왕후의 능이다. 능침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선만 둘렀고 혼유석, 문무석인 등 성물을 배치하였다. 1724년 경종 승하 후 천장산 언덕에 능을 먼저 조성하였고 1730년 영조 때 선희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경종 능침 아래쪽에 능을 조성하였다. 1960년대 능역의 중앙정보부가 들어오면서 의릉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이후 중앙정보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자 2003년부터 현재 상태로 복원되었다. 중앙정보부 청사는 헐렸지만 1972년 남북공동성명회담이 열렸던 강당은 역사적 상징성과 건축적 가치가 높아 2004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종은 숙종과 희빈장 씨의 아들로 1688년에 창덕궁에서 태어나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701년 인현왕후 저주 사건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는 비극을 겪었으나 1720년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재위 4년 만에 창경궁에서 37세로 승하하게 된다. 선희 왕후는 경종의 두 번째 왕비로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다가 1730년 경덕궁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의릉 역사문화관. 의릉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의릉역사문화관은 2023년 6월 21일 개관하였다. 역사문화관은 방문객이 의릉의 역사와 변천 과정,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시물을 통해 학습하는 한편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무장의 열린 관광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들도 왕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역사문화관은 크게 의릉 알아보기, 세계유산 조선왕릉, 소통마당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의릉 알아보기에서는 경종에 대한 이야기와 의릉에 관한 내용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촉각 모형이 진열되어 있고 중앙정보부 강당과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내용도 알아볼 수 있다. 조선왕릉에서는 조선왕릉의 조성 형태별 특성을 살펴보고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와 40기 왕릉 전체 정보를 무인 안내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소통마당은 넓은 창으로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하거나 태블릿 컴퓨터로 의릉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천장산 하늘길. 천장산 하늘길은 140m의 높이와 1.76km의 짧은 구간의 데크길로 2020년 초에 개방한 숲길이다. 개방한 지 오래되지 않아 천장산 하늘길을 아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알려지게 되면 많은 도보객에게 인기 있는 걷기길이 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길은 회기동 한국산림과학원 또는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옆에 위치한 숲길 입구에서 시작하여 이문동 숲속 작은 도서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쌍방향으로 출발이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40분 정도이다. 홍릉수목원 옆에 있어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전체가 데크길로 꾸며져 있어 걷기에 편하고 비오는 날에도 이용하기 안전하다. 또한 이 구간마다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숲속 갤러리를 조성하여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천장산 하늘길에서는 조선 20대 임금 경종의 의릉의 능력, 명성황후의 조장지 홍릉터, 고종이 홍릉을 찾는 길에 물을 마신 어정터를 발견할 수 있으며 경희대 평화의 전당과 한예종 석관 캠퍼스를 조망할 수 있다. 세종대왕 기념관. 세종대왕 기념관은 영희원과 홍릉숲 사이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통 혼례를 위한 장소로 대관도 가능하다.
기념관 마당에는 1450년 세종 승하 후 태종의 한릉 옆에 조성했던 세종 왕릉 추장지의 응침에 있던 성물과 보물로 지정된 신도비가 진열되어 있다. 세종 영릉의 신도비는 조선 왕릉에 세운 마지막 신도비이다. 이는 문종 때 임금의 공적은 실록에 상세하게 기록 보존되게 되므로 신도비까지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세우지 않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왕릉의 마지막 신도비의 높이는 약 500cm이고 비신의 높이는 약 310cm, 폭은 155cm, 두께는 50cm로 통돌로 만든 비석으로 1452년 문종 때 건립되었다. 비신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 지하에 매몰되어 있어 습기가 찬 탓인지 비면의 글씨가 거의 마모되었다. 비의 이수 부분은 너비 96cm로 두 마리의 용이 좌우에서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으나 손상이 심하다. 앞면에는 세종 영릉 집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비문에서는 정인지가 비문을 지었고 안평대군이 썼는데 글씨는 불다라고 쓴 내용의 글씨를 찾아볼 수 있다. 경동시장은 지하철 1호선 제기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196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6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약재와 야채, 과일, 수산물 등 아주 다양하다. 경동시장이라는 명칭이 워낙 유명하여 청량리 시장 일대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다. 경동시장에서 한약재 파는 것은 특화되어 서울 양령시라고 불린다. 경동시장이라는 이름은 서울 동쪽에 있는 시장이라는 뜻인데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등지에서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열차를 통해 서울로 들어온 한약재들이 청량리역 부근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되면서 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1960년부터 한약재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청량리역을 이용해 모이게 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과 용지동 일대에 걸쳐 경동시장 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경동시장은 물가가 저렴하고 취급하는 품목도 다양하며 교통도 편리하여 먼 곳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 시장 내에 시장상인회와 LG전자가 협업하여 1960년대 분위기와 첨단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개점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은 경동시장의 명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양령시 한방진흥센터. 양령시는 제기동 경동시장 건너편에 위치한 한약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장이다. 명칭에 대한 유래는 두 가지가 전한다. 하나는 관의 명에 따라서 시장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양령시라 하였다는 설과, 다른 하나는 약재를 채취하는 기준을 원령이라 하는데 이에 따라 열리는 시장이라는 설이 있다. 양령시는 조선시대 효종 때 왕명으로 대구시에 설치된 것이 시초이다. 이후 청주, 대전, 공주, 대구, 전주, 원주 등에서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재래시장이 있었으나 현재 그 명맥을 유지한 곳은 약전 골목으로 유명한 대구 양령시뿐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 제기동의 양령시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60년 전후에 시작되어 1970년대는 종로 약재상과 한의원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한약재 집산지가 형성된 것이다. 양령시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된 것은 1995년
서울시에서 전통 한약시장으로 지정한 후부터이다. 최근 양령시는 의료 관광 명소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한의학을 주제로 박물관 전시와 교육, 조격, 약선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한방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한방 복합 웰니스 문화공간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한의학 체험과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로 인해 외국인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농단. 선농단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하며 제기역 1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조선시대에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말하며 제사는 선농제라고 한다. 조선시대 동대문 밖에 위치하고 있던 선농단에는 해마다 경칩이 지나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임금이 친히 방문하여 제사를 지내고 농사의 모범을 보이는 신경 행사를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며 규모가 축소되고 주변 환경의 개발로 훼손되어 역사적인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동대문구는 선농단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다시 알리기 위하여 선농단을 복원하고 그 옆에 역사 문화관을 개관하였다. 개관 시간은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고 입장료는 무료이다. 선농단에서 지냈던 선농제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설렁탕이 있다. 임금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친히 논밭을 갈고 나서 미리 준비해둔 가마솥에 쌀과 기장으로 밥을 하고 소로 국을 끓여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불러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